당일 투표날 선거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앞섰다는 거예요. 당일 투표 결과는. 고민정 후보가 당일 얻은 표는 28,000표. 오세훈 후보가 선거 당일 얻은 표는 33,000표. 당일 투표 결과로만 보면 당선인의 주인공이 바뀔 수도 있었던 차이였죠. 5,100표를 오세훈 후보가 당일 앞섰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뒤집혔냐. 사전투표 결과가 합쳐지면서 뒤집혔습니다. 사전투표에서 고민정 후보가 모두 앞섰는데 관내의 사전투표 결과는 고민정 후보가 19,000표. 관외의 사전투표 결과는 고민정 후보가 6,000표. 각각 5,000표, 2,000표가 앞서면서 이게 참 오묘한 게 선거 당일에 얻은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승리였는데 사전투표의 결과가 막판에 공개가 되고 합쳐지면서 결국 당선자의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이게 참 그 오묘하고 장영 소장님,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장영 교수님 뭔가 아깝다라고 할 법도 하고 하지만 사전투표도 뭐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개표가 하나하나 될 때마다 몇천 표 차이로 지다가 몇백 표 차이가 좁혀졌다가 다시 또 몇천 표 차이로 늘어났다가 이 두 후보 입장에서의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사전투표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틀간 또 진행이 됐고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열성 지지자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현재 여당에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미 많았었죠. 그래서 사실은 개표 당일에도 그날 투표한 수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정말 박빙으로 진행이 됐던 곳이었어요. 다만 일단은 지금 선거는 그러죠. 민어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고 당선이 됐고 한 사람 그냥 루저 패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민심은 거의 반반이에요. 거의 반반.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당 지도부에서는 좀 더 무겁게 책임감 있게 바라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한편에서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서초동 민심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지금 민심은 솔직히 이게 만약 대선 투표였다 그러면 비등비등으로 누가 이긴 대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총선이다 보니까 각 지역구로 나눠지다 보니까 의석수가 이렇게 나눠진 건데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지금 나오는 이거대로 민심은 사실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압승을 했니 뭐하니 하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또 한 가지는 좀 까먹었네요. 생각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에 하신 얘기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시라. 쉽게 얘기하면 정권 심판과 야단 심판이 거의 비슷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소재, 말하면 이낙연 대 한교안의 싸움에서 사실은 컨트롤 타워에서 차이가 저런 결과를 사전투표에 좀 더 적극적 지지층이 말하면 여당 중심으로 많이 갔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한 26% 됐으니 굉장히 투표의 3분의 1이 그렇게 쏠렸다는 것이 결정적인 어떤 승패를 가놨다고. 까먹은 거 마저 얘기해도 돼요? 생각났어요. 예, 생각이 났어요. 저는 지금 앞서서 우리가 27.5 대 25.5 이렇게 그러니까 득표 수만으로 비유한 서울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비례에서도 시민당이 33.4, 미래한국당이 33.8 오히려 비례에서는 시민당보다 통합당이 더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전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작년 내내 그렇게 시간 끌고 뭐하고 했던 선거법 개정한 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한 거잖아요. 그 취지가 지금 무색해졌죠. 무색한 정도가 그죠. 무색한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됐다라면 지금 전국의 의석수도 이거 비슷하게 나왔어야 대한민국의 민심을 제대로 좀 반영했구나라고 우리가 수긍을 하고 작년에 그렇게 싸웠건 뭐했건 그래 선거법 잘 고쳤네라고 할 텐데 오히려 역대 다른 총선보다도 더 좀 왜곡된 이 표차가 나타난 것 이게 과연 이번 선거법이 제대로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 두 개 생각나셨군요. 서울 광진을뿐만 아니라 이 김남국 당선인의 당선 결과가 나왔던 것도 결국은 사전투표였습니다. 막판 뒤집은 치명타는 사전투표. 사전투표 기간이 10일에서 11일. 그런데 김남국 당선인의 이른바 팟캐스트 성비하 논란이 보도된 건 13일이에요. 김남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비하 논란이 터져 나온 게 사전투표를 지났다라는 게 어찌 보면 신의 할 수일 수도 있었던 거죠. 김남국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3,600표 차로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5,721표를 더 얻었던 거예요. 사전투표가 없었으면 김남국 후보는 당선될 수 없었던 겁니다. 성비와 팟캐스트 논란 전 실시한 사전투표함이 막바지 열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라고 김남국 당선인 측도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위 지역 150곳, 사전투표함 열리자 막판 10곳, 승부가 뒤집히며 163곳으로 확정이 됐고, 통합당 후보들은 박빙 지역에서 관내 사전투표함 폭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고민정 당선 경우도 그렇고, 김남국 당선 경우도 그렇고, 김관삼 변호사님, 만약에, 가정은 의미 없어요. 이미 결과는 끝났고,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그냥, 그렇구나, 이거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가정에 거듭을 해서 사전투표 이전에 김남국 후보 입장에서는 철렁했을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 논란이 만약에 보도됐더라면 사전투표에도 어쨌든 기간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예. 더군다나 굉장히 초접전이잖아요. 초접전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막말 논란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김남국 이제 당선인이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사실 본인이 관여했냐 관여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했다거나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전 투표 전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당선 결과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역발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게 왜 사전 투표를 하면 여당의 진보 측이 유리할까? 그걸 당연히 범보수 측에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 왜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한테 왜 불리하지? 그건 근본적인 걸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 보수에게 유리하다.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초격차가 됐건 그냥 전체적으로 투표수로 하면 반반 될 수 있고 이런 것은 저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예. 물론 앵커께서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통합당 자체에서 공천 과정에 굉장히 잡음이 많이 있었고 사천 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그 공천자를 바꿨다가 원위치시키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통합당이 자기 개혁, 혁신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것이 가장 저는 선거 패배 원인이라고 일단 첫 번째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 혁신과 개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통합당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막말을 한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통합당을 찢거나 지지하는데 굉장히 주저하는 사람이 저는 주위에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위에서 물갈이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물갈이 되고 많은 사람이 떨어지면 국민들이 통합당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 정도의 물갈이가 됐으면 이제 통합당은 좀 더 개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비호감이 좀 사라진 그런 이미지를 앞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굉장히 반민구사 삼아서 정말로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표로 심판한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보고 선거 어떤 국회의원 수에만 비교하면 보수가 괴멸됐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의 표에 의해서 혁신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희망은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전투표 관련해서 이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사전투표하는 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투표일에 다른 곳에 가기 때문에 이제 미리 하고 떠나는 경우 또 하나는 선거날 내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살고 있는 집에서 근처에서 투표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사전투표하면서 해화동 그 동사무소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주민들을 위한 줄, 하나는 외지인들 줄. 예. 외지인들은 다른데 주소를 둔 사람이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제 투표하는 경우고 이제 주민들, 이 해화동 주민들을 위한 줄은 이제 그 사람들인데 보니까 해화동 주민을 위한 사전투표 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외지인들이 찍는 줄에는 40-50명이 서 있어요. 근데 다 보니까 젊은이들이야. 그래서 이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일 놀러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별로 안 했고 대학생들이라든가 젊은이처럼 아버지 주소라든가 원래 주소에다 주소 해놓고 다른 데 가서 이제 공부하거나 직장 다니는 이런 친구들이 사전투표를 주로 한 거예요. 어차피 그 주말에 놀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코로나가 이번에도 좀 그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친 현장을 제가 목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